안녕하세요. 생각하는 두꺼비 수학학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4학년도 온천중학교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기출문제를 해설을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범위가, 출제 범위가 유리수와 순환소수부터 1차 부등식까지 였고요. 그러니까 문항별로 학교 자료를 분석해 보면 객관식이 21문항, 그 다음에 주관식이 서술형이 한 문항이 있었습니다. 서술형은 좀 평범하게 출제된 것 같고요. 그럼 단원별로 분석해 보면 유리수와 순환소수가 8문항, 단항식과 다항식이 7문항, 1차 부등식이 7문항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유형별로는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난이도별로 제가 생각하기에 좀 어려운 문제 11, 14, 20, 21, 가능하면 19번까지 해설 영상을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 범위의 특성상 연산의 시간이 많이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대부분 검산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계산을 실수 없이 정확하게 푸는 연습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이거 원천중학교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학교 프린트 무시할 수 없죠. 교과서 프린트, 그 다음에 어떤 유형서나 심화서 등을 통해서 수학적 어떤 기초 체력을 좀 다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어차피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내신도 중요하지만 수능이라는 큰 산을 넘어야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11번 문항 해설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항은 뭐냐면 소인수분해 문제예요. 소인수분해. 이 문제가 시중교재에서도 많이 나와 있고요. 만약에 이 문제를 처음 본 사람은 아주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5 곱하기 6 곱하기 7 곱하기 해서 어디까지 곱했느냐, 16가지 자연수의 곱셈을 소인수분해를 했다라는 거죠. 그럼 소인수분해가 소수가 될 수 있는 것, 즉 소인수가 될 수 있는 게 뭐 있느냐, 2가 있고요, 3이 있고요, 그 다음에 5가 있고요, 그 다음에 7, 그 다음에 11, 14 이렇게 소인수가 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소인수를 한번 써보면 2, 3, 5, 7, 11, 13이 있을 거예요. 그럼 2가 몇 개 있느냐, 이제 소인수분을 시작합니다. 5는 그냥 5 하나가 있네요. 6은 2 곱하기 3입니다. 2 곱하기 3. 6은 했고요. 7은 하나 있네요. 7. 8은 2의 세제곱, 2의 세제곱이라고 써주고요. 9는 3의 제곱. 10은 2 곱하기 5. 11은 11. 12는 2의 제곱 곱하기 3. 13은 13이고요. 14는 2 곱하기 7이 될 거고요. 15는 3 곱하기 5가 될 거고요. 16은 2의 4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2의 소인수를 계산해 보면 하나, 둘, 셋, 7개, 9개, 12개. 그래서 A는 얼마다? 12가 나오겠네요. B는 3의 지수죠. 하나, 둘, 셋에 2개가 더 있으니까 B는 5가 될 거고요. C는 5의 지수니까 3개가 될 거고요. 3이 될 거고요. 그러니까 제곱, D의 제곱이니까 D는 뭐가 될 거냐? 7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와 2는 F, 11, F는 13이 될 겁니다. 라고 했을 때 이제 B분의 5분의 D 더하기 F, D 더하기 F는 20이네요. 빼기 2분의 11분의 A 빼기 C 9네요. 그러면 얘가 뭐가 되느냐? 4 빼기 11분의 9고요. 대분수로 고치면 3가 11분의 2가 될 거고요. 얘를 분모가 99인 분수로 바꾸면 3가 99분의 9를 곱해줍니다. 분모 분자에 18이 될 겁니다. 그럼 얘는 얼마냐? 자, 분모의 소인수가 분모가 99예요. 그럼 얘는 순환소수로 고치면 3.18의 닷닷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넘어가고요. 14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번의 문제는 뭐냐? 어떠한 직사각형을 여러 개의 작은 정사각형으로 나누는 것을 뭐라 그런다? 정사각형의 분할이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9개의 정사각형으로 분할된 거다. 그랬을 때 이 작은 정사각형을 A, 그러니까 요 A, 정사각형 A의 한 변의 길이를 A, 정사각형 B의 한 변의 길이를 B라고 했을 때 A를 B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라 라는 겁니다. B를 A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라. 자,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이 정사각형 C의 한 변의 길이는 얼마냐? 당연히 A 더하기 B가 될 겁니다. A 더하기 B가 됩니다. 그러면 정사각형 D의 한 변의 길이는 요 A 더하기 B에다가 A를 한 번 더 더해준 거죠. 그럼 뭐냐? 2A 더하기 B가 됩니다. 2A 더하기 B, 2A 더하기 B. 자, 그 다음에 정사각형 E의 한 변의 길이는 2A 더하기 B에다가 또 A를 더했네요. 그럼 뭐다? 3A 더하기 B가 되겠다. 얘가 얼마다? 3A 더하기 B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정사각형이 이제 F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F의 한 변의 길이는 어떻게 구할 거냐? 이렇게 구할게요. 자, 보세요. 요 길이가 얼마냐면 4A 더하기 B입니다. 거기서 뭘 빼줘? B를 빼주면 되죠. 그래서 정사각형 F의 한 변의 길이는 4A 더하기 B에서 B를 뺐으니까 뭐다? 4A가 됩니다. 요 길이가 얼마다? 4A. 얘가 4A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정사각형 G의 한 변의 길이는 얼마냐? 요 3A 더하기 B에다가 4A를 더해준 거니까 7A 더하기 B가 됩니다. 오, 선생님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그렇죠. 하나하나씩 찾아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7A 더하기 B가 됩니다. 이게 정사각형 G고요. 정사각형 H의 한 변의 길이는 이 7A 더하기 B에다가 4A를 더해준 11A 더하기 B가 됩니다. 11A 더하기 B가 되겠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I가 남았습니다. I. 여기가 11A 더하기 B니까 I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보면 요 길이가 얼마냐? 11A 더하기 B에다가 4A를 더해준 15A 더하기 B입니다. 거기서 B를 빼주면 얘가 뭐가 되느냐? 15A가 되겠죠. 15A. 15A 더하기 B에서 B를 뺀 거니까 요 길이가 얼마? 15A다. 그러면 이제 정사각형의 가로의 길이가 같은 걸 이용해서 가로의 길이를 두 가지 방법으로 구할 수 있죠. 여기서 얼마냐? 18A 더하기 2B가 됩니다. 18A 더하기 2B. 밑에서 요 길이가 18A 더하기 2B네요. 자, 우리 다시 그러니까 가로의 길이를 다시 구하겠습니다. 자, 요 길이를 먼저 구해 볼게요. 자, 이게 A 더하기 B고요. 이게 B입니다. 그러면 얘가 뭐가 되냐면 A 더하기 얼마? 2B죠. 결론은 뭐냐면 A 더하기 2B랑 15A랑 어떻다? 같다 라는 겁니다. 다시 A 더하기 2B랑 어떻다? A 더하기 2B랑 15A가 어떻다? 같다. 그러면 2B는 14A, 즉 B는 몇 A? 7A가 되겠다. 그래서 B는 7A라는 겁니다. 뭐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뭐 계속 이제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해 나가면서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4번 마치겠고요. 자, 20번으로 가겠습니다. 2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중학생인 원희는 얘는 뭐 부등식의 활용 문제겠네요. 그러니까 식을 세워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건 어렵지 않은데 이제 부등식을 만드는 게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자, 중학생인 원희는 2명의 친구와 함께, 그러면 몇 명이냐? 3명이죠. 원희랑 포함해서 버스를 타고 갔습니다. 버스 요금은 1인당 900원. 택시 요금은 기본 요금이 4,800원. 1.76km까지 갈 수 있고요. 그
그 다음에 그 1.6km 초과된부터는 100원당 120m를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교통비가 1,500원이라고 그랬어요. 1,500원 총 교통비가, 그러니까 1,500원 이하로 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교통비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버스 요금이 있겠네요. 3명의 버스 요금이니까 1인당 900원씩이니까 3명 얼마죠? 2,700원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기본 요금이 있네요. 버스의 기본 요금 얼마냐? 4,8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추가 요금이 있을 텐데, 자, 추가 요금을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추가 요금을 계산하는데 어떻게 계산할 거냐? 지금 100원에 120m를 가죠. 근데 우리는 뭘 구하고 싶냐면 1km 가는데 비용을 구하고 싶으니까 120으로 나눕니다. 그럼 1m가 될 거고요. 120분의 100, 그 6분의 5원이 나옵니다. 양변에 1000을 곱해서 1km가 될 거고요. 1000을 곱해주면 3분의 2,500원이 나올 겁니다. 이게 1km를 가는데 드는 비용이겠죠. 추가 요금입니다. 그러면 비용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될 거예요. 버스 요금 2,700원 더하기 기본 요금 4,800원. 우리가 지금 1.6km보다 더 멀리 가야 되는 거니까 x 빼기 1.6, 이게 뭐냐면 추가 간 거리겠죠. 그 비용이 얼마다? 3분의 얼마? 2,500원이라는 거죠. 그것이 뭐보다 작거나 같다? 15,000원보다 작거나 같다. 자,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연산은 생각보다 쉬워요. 요 값이 얼마냐? 7,500이에요. 2항에서 빼주면 이렇게 되겠네요. x 빼기 1.6 가로치고 곱하기 3분의 얼마? 2,500. 작거나 같다? 15,000에서 7,500을 빼면 또 7,500이네요. 자, 0 2개 약분해주고요. 20으로 약분합니다. 3을 곱해줘요. 그러면 x 빼기 1.6은 작거나 같다. 9. 따라서 x는 10.6km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는 답은 최대 10.6km까지 갈 수 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객관식 마지막 문제 21번이거든요. 이 문제가 길어서, 그리고 또 좀 특이한 점은 뭐냐면 걸음수가 나옵니다. 걸음수. 낯설었어요. 자, 이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만보에 8km인데요. 시간은 1시간 30분. 몇 시간이냐면 2분의 3시간이죠. 그러면 이제 뭐냐면 촌이의 속력을 한번 구해볼게요. 촌이의 속력. 속력은 거리 나누기 시간입니다. 8 나누기 2시간, 1시간 30분, 2분의 3시간. 3분의 16이 되겠네요. 이게 킬로미터 퍼 시죠. 이게 촌이의 걷는 속력입니다. 속력 빠르기겠죠. 자, 이제 조건에 맞게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집에서 시작해서 공원까지 갔다가 공원에서 이제 원을 몇 바퀴 이렇게 돌겠다라는 거죠. 몇 바퀴 돌지는 모르겠고 다시 서점으로 돌아왔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는 요 일정인데, 그래서 이제 몇 거냐? 2만 보 이상. 2만 보는 16km입니다. 16km 이상을 걷는다라는 거죠. 16km 이상 걷는다. 자, 평소 걸음으로는 집에서 공원까지 30분이 걸리니까 집에서 공원까지의 거리는 얼마냐? 속력 곱하기 시간이겠죠? 속력은 3분의 16이고요. 시간은 2분의 1시간. 그래서 얼마냐? 3분의 8km가 됩니다. 그리고 문제를 보면 공원 입구에서 서점까지의 거리는 4분의 9km. 그 다음에 4분의 3km네요. 그리고 여기서 재밌는 문장이 나오는데, 공원 입구에 도착하여 원을 따라 한 방향으로 몇 바퀴 돈 후 공원 입구로 돌아와 서점으로 간다고 되어 있고요. 공원을 돌 때는 속력은 평소의 몇 배? 1.5배다. 그럼 속력이 얼마가 되느냐? 원래 속력이 3분의 16이었는데 그게 몇 배? 2분의 3배. 그래서 8km/시가 되겠다라는 거죠. 한 바퀴 도는데
몇 시간이 걸린다? 1시간이 걸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원 입구의 둘레의 길이는 얼마다? 8km라는 거죠. 왜? 1시간에 8km 걷는 빠르기로 1시간을 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끝났네요. 그러면 이 초리가 걸은 거리를 그 공원 입구를 공원을 몇 바퀴 돌았느냐 X 바퀴라고 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걸은 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집에서 공원까지 3분의 8 더하기 자 공원을 X 바퀴 돌았으니까 8X가 될 거고요. 걸은 거리입니다. 4분의 9km 더하기 서점에서 집까지 4분의 3km 그것이 뭐다? 16km 이상이 돼야겠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계산해주면 8x 요거 얼마 나오냐면 3이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크거나 같다. 16 빼기 3 빼기 3분의 8이고요. 얘가 계산해주면 13이니까 3분의 39에서 8을 빼면 3분의 31이 되겠죠. 그래서 8로 나누면 x는 뭐 이상? 24분의 31 이상. 그러면 24분의 31바퀴 라고 하면 되는데 이건 틀렸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공원 입구를 돈다라는 것은 공원을 돈다라는 것은 몇 바퀴? 자연수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또는 0.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x가 요거 이상이니까 24분의 31 이상이니까 얘는 1점 얼마죠? 그래서 몇 바퀴? 2바퀴.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는 답은 2바퀴가 되겠습니다. 라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예.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좋은 영상 있으면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